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민원 중개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먼저 오늘 들어온 민원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지금 폐업하고 지금 나가려고 정해놨어요. 유지를 못해요. 코로나 때 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이보다는 낫다고 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계엄 저기 하고 완전히 더 추락을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올해 좀 이런 소상공인이 견디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다 문 닫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대출 받아서 사용하기는 다 빚이니까 우리한테는. 아무튼 우리한테 와닿는 체감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폐업하겠다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다른 생각은. 월세는 그래도 사장님이 많이 감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월세를 줄여줬어도 그만큼 그러니까 매출이 주니까 손님이 만큼 좀 있으면 모르는데 자꾸 더 떨어지니까 그거하고 비례하니까 별로 우리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이 임대 붙이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너무 그래 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게 우리한테는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영향이 좀 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이번에 계엄 선포하고 나는데 다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게 줄었어요. 진짜 사람 많이 줄었어요. 아예 없어요, 사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시즌하고 비시즌이 있어서 이제 시즌을 지나봐야 작년보다 진짜 화가 안 좋다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즌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되게 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 상권 자체가 계속 공실은 늘어가는데 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거에 비해 없고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는 곳들을 진짜 많이 보게 되고 내가 딱 지금 직격탄을 지금 맞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도 오겠구나. 다 주변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좀 걱정이 이제 미리 되기는 해요. 매일 막 신경 써서 보진 않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딱 봤더니 너무 많이 바뀌거나 이미 바뀌어 있거나 너무 바뀌는 주기가 짧거나 아니면은 비어 있거나 얼마 영업 안 했는데 다 나갔거나 그런 데들이 진짜 많다. 재작년부터 특히 작년부터는 엄청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아예 없어요. 장사 자체가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코로나 하고 나서 조금씩 심해졌는데 좀 나은 것 같다 하면 또 계엄하고 나서 더 심해지고 아예 사람들 다 자체가 안 다니니까 이 동네는 특히 더. 뭐 다른 데는 지원 같은 게 많는데 전주 전라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주는 그냥 맨날 뭐 시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소비자들 지원이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주면은 그만큼 또 쓰니까 우리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잘 돼야 되니까. 다 젊은 애들, 아들 같은 애들 안타까워. 오픈했다가 금방 또 문 닫고 이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 젊은 청년들이 어깨가 축 처져서 걸어다니고 이러면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다 스톱, 꽁꽁 얼었어. 시에서 그런 것들을 발품을 팔아서 정말 지원을 해야 되는 가게한테 지원을 해야지 누구나한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주면 그거는 아니지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품을 팔아서 했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이제 정치 쪽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서 안정이 되면 또 금방 돌아가잖아요. 어렵다 너무 어렵다, 비싸다 너무 비싸다, 요즘 이런 말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강타한 불경기 고물가 사태, 여기에 일명 내란성 두통, 내란성 우울증과 함께 2중 3중 타격을 받다 보니까 걱정과 한숨이 더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실태는 어떤지 현장에 계신 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파구는 없는지 다 같이 머리를 맞대봐야 할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하셨네요. 민원상담소 노동자들. 네,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의 유철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민원상담실장 김노현 작가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 상담실장이죠. 네, 잊으면 안 되는데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특별히 두 분을 따로 모셨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한희 도의원. 네, 안녕하세요. 선한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주시 하가발전협의회 김수연 총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운 손님으로 두 분 오셨는데 김수연 총무님, 네. 제가 하가발전협의회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렸어요. 네네. 네,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 네네. 네. 근데 하가발전협의회는 그럼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만 모인 그런 단체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네. 아니고요. 어떤 단체예요? 네, 그 하가지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분들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가발전회를 설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전주시의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발전협의회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네, 그럼요. 네. 그 전주시에 저희가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 상가 번영회와 협의회가 한 31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가발 많네요. 네. 하가발전협의회는 그러면 혹시 모두 몇 분이나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한 16분 정도 16분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단체를 설립하게 된 계기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 지역이 신도시여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상가 이제 가게 운영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세한 이야기 뒤에 더 해보도록 하고요. 선한 의원님, 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상임위가 경제산업건설위원회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역 경제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상임위도 그렇긴 한데요. 제가 지역구가 전북대 대학로 상가가 있고요. 네. 하가지구 발전협의회가 있고요. 본인 지역구네요. 송천 네. 이동에 그러시구나. 농수산 도매시장이 있고요. 아이고. 팔복동 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 경제, 물가에 가장 민감한 중심. 지역구를 다 네.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권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의 방향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이 되다 보니 이제 산업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 웬만한 국은 저희가 다 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건설교통까지 다 포함해서 어. 이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도 소상공인분들과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소상공인 기업 유치 지원, 그다음에 창업 분야들 다 포괄하고 있다 보니 경제인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인분들 이제 원래는 첫 타겟이 이제 트럼프 이후에 이제 수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네네. 이것도 굉장히 시작했었고, 크네요. 네, 근데 그 네.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TMF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TMF 네. 때 저희 도매 상인들 정말 네. 힘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전자상거래도 어려워졌고, 그래서 계속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 계엄 이후에는 정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네. 긴급하게 토론회도 진행하고 계속 기업들 바이오 기업이나 뭐 수출 기업 뭐 이제 다른 탄소 기업 이렇게 계속 기업들 만나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네.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시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 김현 작가, 네. 평상시에 선한이 의원 하면 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의원으로 이렇게 이거 알려졌다면서요.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싶으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신가 야, 보네요. 이게 손님 접대가 아주 확실합니다. 우리 거시기에 네, 오셨으니까. 잘 나오셨네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이분이 오히려 방송국에 있는 저희들을 좀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시기도 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뭔가를 하면 띡 보내십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모니터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뭔가 먼저 보내요? 그런 그럼요. 내용을? 자료도 네. 주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사실 지금 옆에 계신 하가지구 협의회 저 총무님도 선한 의원님 저희만 있었으면 사실 저분 모시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오늘 선한 의원님이 워낙에 계속 자주 만나셨던 분이라서 친밀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신 거고 사실 지금 저분은 여기 공동체 라디오가 어떤 곳인지도 오늘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만큼 서 의원이 네. 적극적으로 어쨌든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자리는 사실은 적극적 소통도 소통이지만 약간의 쓴소리도 도 의원이기 때문에 혼자 나왔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그럼요. 없는 네. 자리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나저나 요즘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꽁꽁 얼어붙은 맞아요. 경기. 세 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유철미 기자, 네네네. 좀 어떠세요? 어렵죠. 언제 그런 걸 많이 느끼세요? 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고
자꾸 하는 게 이제 경제는 심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경제가 우리 특히 지역 경제가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계엄이 아마 그 위에다 그냥 물을 끼얹은 격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제 그 기름값이에요, 기름값. 기름값. 네, 보통 이제 주요 다들 비슷하겠지만 주요 원래 하던 곳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 기름값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20원씩 계속 뛰어요. 지금은 1,600원 중반 후반대까지 올랐거든요. 네. 차 타고 다니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최근에는 차 바꿨나요? 최근에는 버스 많이 타고 아, 네. 네, 우리 시내버스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문희전 처장님은 좀 언제 경기가 어렵다 이런 걸 느끼세요? 저는 요즘 이제 충격로를 자주 가고요. 손한희 의원님하고도 충격로에서 항상 토요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퇴진 집회 할 때마다 이제 양쪽의 가게들이 다 임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좀 이런 상황으로 됐던 상황인데 요즘 느끼는 거는 그 다음 블럭 그러니까 외리단길부터도 조금 약간 그런 기미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바람이 어저께도 그 음식점을 나갔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진짜 없었어요. 원래 외리단길은 항상 손님이 많았었는데 요즘 느끼는 게 진짜 경기가 많이 안 좋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가 집회 때도 느끼는 것 중에 더 이건 좀 좋은 감정에서 느끼는 건데요. 네. 저희 요즘 선결제가 유행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선결제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커피숍을 가게 되면서 거기 커피숍도 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온기도 느껴지고 호떡도 사 먹게 되고 오뎅도 사 먹게 되고 이러면서 아 집회가 좀 나름의 전주의 경기를 좀 부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그런 마음도 좀 네.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좀 한편에서는 막 집회할 때 옆에 있는 상가들 많이 물건 좀 사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 공간 안에서 좀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예전에는 이런 대규모 집회가 있으면 주변 상인분들께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 그렇죠. 오히려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새로운 또 시위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좀 어려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문 닫은 가게 또 문을 열고 있어도 손님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기 얼어붙은 경기를 체감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노윤 작가는 좀 언제 특히 많이 느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장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식재료가 대부분 정말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맞아. 어디 식당 가가지고 요즘에 밥 한 끼 기본 10,000원이잖아요. 뭐 10,000원, 15,000원 10,000원이 넘죠. 사이인데 네. 남는 반찬들 보면 그렇게 아까워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런 말 하면 제가 너무 궁해 보일까봐 말하고 싶지 않았으나 이걸 싸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까지 사실 왜냐하면 그 식재료값 시금치가 지금 한 단에 얼만데를 아니까 네 지금 오이가 하나에 얼마씩 팔리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걸 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정말 네. 네, 주부의 마음입니다. 네. 자, 뭐 직장인들 점심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지금 얼마나 좀 물가가 올랐나 이런 것도 좀 체감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상인분들도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김수현 총무님. 네. 예전 코로나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네, 만나는 분들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경기도 많이 힘들고 금리 인상도 많이 이제 오르고 해서 지금 또 계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시장이라서 상가 뭐 그 매출에서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한 40%에서 한 50% 정도 이상 네 그렇게 많이 감소가 돼서 전년 월- 대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3년에 비해서 24년에 네네. 더 심해졌다. 네. 네. 그래서 문을 닫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닫을 수밖에 없는. 하가지구는 이 구도심도 아니고 신도심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 하가지구도 이 정도예요? 아, 네. 지금 하가지구도 지금 빈 공실도 많이 생겼고요. 또 내놓는 가격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신도심에 뭐 구도심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좀 네. 살고 계시기도 하고 오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힘들다면 구도심은 더 아, 그쵸. 어렵지 않겠는가 좀 이런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선한 의원 네. 실제로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만 비상계엄 이후에 특히 더 심화됐다면서요.
네, 실제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2024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제 3일간 좀 조사를 1,6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을,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분들 중에 응답자의 89.2%가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대한 경기 전망 자체를 아예 90%가 전부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셨는데요. 이제 이게 매출 관련해서는 얼마나 이제 매출이 좀 감소했냐 했을 때 100에서 300만 원이 44.5%, 300에서 500만 원이 29.1%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 비율만 따지면 거의 80% 이상 가까이가 이제 전반적으로 100에서 500까지 이제 매출이 줄었다는 건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네. 못 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아까 물가도 이제 장 보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가족에서 항상 가장 먼저 비용 딱 긴축재정 할 때 집안에서는 외식 안 외식 하고 비용, 그렇죠, 네, 그렇죠. 외식 네. 줄이고 그다음에 많은 여성분들은 일단 미용실부터 안 가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어쩐지 이런 김 작가 머리가 그래서 모자 쓰고 아니 다니는 거야. 돼지고기 살 거 뭐 다른 걸로 한다든지 뭐 조금 더 저렴한 고기로 한다든지 단백질을 뭐 그냥 계란만 먹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축됐는데 그 위축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불안정하고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내가 버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직업인들마저도 직장마저도 어렵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다 돈을 안 쓰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랑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게 코로나 때 이후에 부채가 그때 특례보증형 부채가 이제 상환되는 시기인데 네.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못 갚으니까 그 부채를 다시 100%또 연장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돌파구는 아니에요. 잠시 그렇죠. 이제 네. 댐을 막고 있는 거라서 근데 이런 식의 네. 대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댐지식 네, 처방,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부채 탕감 얘기들도 실제로 그래서 나오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를 어쨌든 재정 상태에 저희 지금 아예 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나 시 자체가 갖고 있는 예산 자체가 세수가 일단 없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 저희도 돌파구를 찾는 것도 어렵긴 해요.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근차근 맞아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업종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뭐 외식 업종 뭐 이런 아니요, 데가 제일 많이 네.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음. 이제 임의용 1인 임의용이 제일 임의용. 왜냐면 네. 1인 임의용은 네. 보통 예약을 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가 폐업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금 폐업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숙박업들이 숙박업. 이전에 이제 코로나 때 문 닫히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이제 이런 소상공인 말고도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코로나 때도 살아남은 문화축제 기획 업체들. 네. 예를 들어 코로나를 2년을 버텼는데 이제 막 작년까지도 축제를 엄청 했잖아요. 네. 바로 12월부터 모든 축제가 없어지고 제야 축제도 사라지니까 네. 원래 준비를 했는데 돈 대금을 못 받는 거예요, 업체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당장 네. 몇 천만 원씩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어렵고 지금 당장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업체들은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 맞아요. 작가 네. 학원비라든지 아유, 등록금이라든지 뭐 한숨 이럴 땐 영향이 없습니까? 애가 아주 애 학원을 커요. 몇 개를 네. 보내길래 네. 한숨이 크잖아요. 아니 제가 진짜 저만 이런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해가 되면 학원비를 그냥 일률적으로 올리더라고요. 네. 네. 저도 몰랐는데 새해 되면 피아노 학원비 얼마 올라요. 제가 지금 아까도 쭉 한번 다른 분들 맘카페 이런 데 쭉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기본 올해는 피아노 학원들이 뭔가 이야기가 나온 거 한 2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돌아요. 아니 물가가 오르니까 따라서 올리는 그런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오른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학부모들이 감당을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뭐 다 줄인다고 해도 한숨만 나온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수학원 고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40만 원, 50만 원 기본이거든요. 네. 거기다 이렇게 방학 때 지금 같은 방학이면 특강을 해요. 또 학원이. 네, 근데 학원의 특강비 만만치 않거든요. 특강비는 따로 내고 기본 학원비는 따로 내고 이래요. 그런데 일하는 워킹맘이든 뭐 아무튼 그런 상황 맞벌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또 학원을 보내야 되면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돈을 내고. 근데 이게 정작 줄일 수 없는 게 가장 큰 게 학원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학원이 돌봄을 대체하는 뭐 그런 그런 기능도 수단이 있잖아요.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일을 하려다 보면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네. 때 실제 돌봄을 가장 많이 했던 게 태권도랑 피아노여서 맞아. 다 코로나 푸니까. 때 여기를 네. 단속을 할 수가 없었대요. 아예 제재를. 그래서 우리나라 돌봄은 피아노랑 태권도가 다 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네. 밥을 줘요. 점심을. 음. 네. 그리고 신년 비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보통 12월 말쯤에 어. 이제 내년부터는 운동도 하고 뭐 하고 해서 신년 네. 비용을 또 세우잖아요. 그게 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헬스 비용, 네. 자기 개발, 네. 영어, 음. 이제 이런 온라인 강의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세대는 아예 올 스톱. 그러니까 특히 헬스장이 네. 지금이 약간 특수 효과를 늘려야 되는데 네, 네, 절대 네. 못 누리고 있죠. 아, 그리고 최근에 등록금, 대학 등록금 문제 때문에 네. 뜨거웠잖아요. 네. 지금 오늘인가 보니까 결국에 원광대는 음. 조금 낮추긴 했지만 4.85%인가 네. 원래 5%대였는데 어쨌든 올리는 걸로 인상 음. 결정을 했긴 했더라고요. 16년 만입니다. 오랫동안 동결이 됐었기 네. 때문에 16년 만에 인상 요인이 등록금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 그럼에도 가지 이유를 불구하고 말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학생 총학생회장 막 투쟁하는 모습을 봤는데 음. 이제 이분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전북대라든지 이런데 국립대는 그나마 동결을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왜 하필 또 지금 상황일까? 그러니까 네. 한 번 제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한 번만 더 동결해주면 안 되는 건가? 1년만 좀 참아주면 안 되나?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해요. 그게 네. 교육재정 확보 문제와도 함께 네.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봐야 네. 될 이게 문제인 것 모두가 같아요. 어려운데 네. 학교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나저나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들의 상황들도 더 갈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채불임금 문제 그렇죠. 이거 좀 심각해요. 짚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유철미 기자. 그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이요. 대략 얼마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무려 500억이 넘습니다. 500억, 50억이 아니에요. 네, 516억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전주지청 관내가 235억 원, 익산지청 관내가 161억 원, 또 군산지청 관내가 120억 원인데요. 뭐 전주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근데 익산은 43%, 그러니까. 그다음에 군산은 35.8%가 1년 새 임금 체불액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이 공개한 우리 2023년 전북 지역 노동자의 평균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3,700만 원인데 임금 체불액이 516억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이면서 또 도민이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일지 모르는 1,394명 정도의 노동자가 1년간 맞아요. 일하고도 음. 임금을 못 받은 맞아요. 셈이 네. 되는 정도입니다. 꽤 심각하죠. 3인 가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분들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네, 맞습니다. 것이고. 근데 앞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익산이 특별히 43% 전년 대비 네.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배경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익산 지역에 그냥 뭐 이런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지. 저는 왠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업이라든지 저도.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건설업에 않을까? 제일건설. 네, 제일건설이 네. 부도가 나면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네. 이 자료를 내면서 음. 그렇게 사실은 분석은 했습니다. 뭐냐면 최근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임금 체불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꽤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설업체인 제일기업이 부도가 났잖아요. 익산에 사실은 근거지를 두고 있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 자체는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체불임금 문제하면 설 명절 앞두고 더 좀 그런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 뭐 문지연 처장님 네. 시민단체 후원금도 이렇게 되면 좀 줄어든다면서요. 경기 영향 받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코로나 때 걱정을 진짜 생각보다 많이 했었어요. 회원이나 회비나 이런 게 감소되면 어떻게 하나 했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대로 지속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이제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매년 100명 정도는 그러니까 회비가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감소되면 저희가 다시 후원
를 한다던가 아니면 회원이 더 되어주세요. 뭐 초록 릴레이 같은 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다 완충이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회원학대도 안 하고 회원학대라고 하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조금 결론 내린 건 매해 해야겠다, 매년마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비를 중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물어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그동안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생각보다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제가 돈이 좀 버는 게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본인들이 되게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자기가 우리가 돈을 좀 더 내가 벌면 그때 다시 후원하겠다. 실은 이제 이런 전화들이 생각보다 없는데 요 근래 좀 그게 좀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후원하는 단체가 꽤 있긴 있었는데 이전에 확실히 일이 딱 줄어드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끄는 단체도 있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호주머니가 얕아지면 가장 먼저 맞아요. 줄이는 비용 중에 하나가 이런 각종 후원금이기도 해요. 네, 그만큼 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좀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네.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선한이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이라고 해서 올해도 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김장 때 기억나세요? 배추값이 폭등해서 그때 중국산 배추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냥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 선뜻 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장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당장에 좀 식비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가격이 비싸지면 실제 생산자분들도 불안한 거예요. 소비가 안 그렇죠. 될까봐. 네. 근데 이건 사실 오랫동안 이제 보관할 수도 없는 거라서 딱 그 대목을 잡고 이제 출하를 해가지고 다 판매를 소진해야 되는데 이제 그나마 그게 안정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아마 가시면 정말 많이 싸요. 실제 다른 때보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수산물을 반값에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네. 근데 이런 게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거 하는데 가가지고 보면 저는 주로 평소에도 사실 어떤 설명도 이런 때 아니고서라도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에서 뭐 이렇게 대책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싸게 저렴하게 수산대전 뭐 이런 거 맞아요. 해줘요. 해주는 거 있어요. 근데 갈치가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보통 살려고 그러면. 근데 그 비싼 거에서 조금 그만큼 할인율을 적용했는데도 비싸게 느껴져요. 조금만 더 힘써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많이 물가 해요. 자체가 워낙 네, 높아지다 맞아요. 보니까 네. 체감이 덜 된다. 네. 더 네. 힘대로 보내면 되잖아요. 네. 물가를 부탁드립니다. 잡았으면 제가 여기 안 있죠. 네. 물가를 잡을 수 있었으면.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지원 대책 이런 걸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약간 허공에서 맴도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900억 원어치의 뭔가를 뭐 이렇게 해준다고? 그건 네. 도대체 어디서 나는 무슨 혜택을 보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 아니, 저도 그 질문을 네.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선한이 의원은 뭐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규모로 보니까 이게 90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900억 정도를 가지고 실제 서민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사실 900억은 많은 비용은 아니에요. 네, 그러기도 하고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장 보는 일상적인 그 품목들이 아니라 원래는 여기 대부분 오는 건 설 명절을 앞두고 하는 그 선물용이 많다 보니 당연히 네. 고급된 포장이나 좀 이제 다 포장된 비용들이 그리고 좀 프리미엄을 붙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냥 평상시 사는 것보다 좀 단가가 높기는 하죠. 근데 그래도 이게 실제적으로 물가보다는 훨씬 좀 저렴한 편인데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길 가셔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이거를 싸다 해서 많이 사지는 못할 건데 그래도 저희의 고민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재고가 아니라 그냥 다 폐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생산자들의 네. 입장도 좀 생각해 보긴 해야겠네요. 네, 진짜. 왜냐하면 TMF 때가 그 TMF 때 이제 그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이제 그 판매를 할 수가 폐기 없으니까 처분해야 돼요. 다 폐기 처분하는데 폐기 처분 비용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가 매월 2회씩 쉬잖아요. 네. 일요일에. 그렇죠. 네. 쉬기 전날 토요일 밤 10시부터 가면
저렴한가요? 떠리가 떠리가 많습니다. 맞나요? 예. 저는 농협만 알겠습니다, 다니고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또 정부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뭔가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저만의 편견인가요? 뭔가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괜히 의심하게 되고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네. 실제 정부가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이었다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왜 휘발유가 모르잖아요. 바로 유가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안정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가 주유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조업 공장들이 돌아갈 수가 없는데 네. 가장 문턱이 그렇겠죠. 높으니까 그리고 화물유 특히 이런 대목에 택배업이나 화물유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너무 기름값이 높으니까 어려워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가 정책들이나 이런 정책들이 원래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전혀 대비가 작용이 안 없어요. 되고 네, 있어요. 너무 네. 저희도 속상합니다. 정부 차원의 사실 민생 안정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동안 꾸준히 이야기했던 게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너무 높다. 근데 정부에서는 물가 크게 문제 없다. 맞아요. 좀 그런 이런 식이니까. 괴리들이 계속 돼 왔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쉽게 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들 논의를 좀 했다고 들었어요, 손한희 의원? 네, 맞습니다. 일단 광역의 의회 중에선 최초로 저희가 이제 민생안정금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이제 김관영 지사님도 정부에 건의안을 내긴 했습니다. 뭐 전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좀 비슷하게 건의안을 낸 지역도 있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몇몇 지역은 아예 이제 뭐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민생안정금을 광역 차원에서 지원한 것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제 의회에서 상임위가 판단하기에는 3월 안에 일단 돈이 순환돼야 된다. 그러려면 민생안정지원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화폐를 할인율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소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일정 정도의 이제 비용이 소상공인한테 돌고 그 돈이 조금이라도 축적이 되어야만 이 숨통을 좀 튀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를 2025년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이 증액 없는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에요.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행하는 규모에 있어서 지자체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빨리 조기 추경해서 지역화폐분을 확보해 달라. 네.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세우는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그 추경으로 인해서 재원을 다시 마련해서 쓰면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했고요. 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기업이 그나마 이 위기를 탄탄하게 버텨줘야만 그 다음에 경제가 돌 거라서 기업 지원은 저희가 3월 안에 대부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재빠르게 풀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소기업 그 벤처진흥청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모든 비용을 상반기에 70%까지 다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이런 부분들을 다 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든 지역에서는 그래도 빠르게 좀 대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정부의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너무 좀 소극적이거나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민생지원금 이야기, 그다음에 지역화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까지 이 세 가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했는데,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일단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원해야 된다? 네, 1인 10만 원에서 총 네. 1,800억이었는데요. 주는 이렇게 건가요? 광역 단위에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네, 이전에 코로나 네. 때도 저희가 한번 했어요. 10만 원 지원한 적이 네. 있었고요. 네. 경북에서도 못 지금 받으셨어요? 도민 아니잖아요. 그때 한 번 아, 받았는데. 그때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했던 도에서도 한번 것과 했었습니다. 같습니다. 도에서도 한번 네,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랬었군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는 오히려 지자체마다 너무 들쑥날쑥 진행이 되고 기준이 없으니 도가 큰 틀을 갖고 빠르게 이제 시군이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가이드를 만들고 모든 도민이 좀 고루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의회에서는 제안을 그렇게 준대요. 했고, 궁금해요. 네. 주나요? 네, 도지사의 입장은 돈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지방채를 2천억 정도 발행을 해서 본 예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입장으로는 미세안정지원금은 정부의 예산 없이는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쉽지 않다. 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망이야.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 민생 대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건데, 김수현 총무님 어때요?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좀 될까요? 이런 대책 논의들이?
아무래도 지원금이 들어오면요. 네. 그동안 못했던 거 조금이라도 소비를 네, 하니까. 가족 외식을 네. 그래도 예전에 뭐 3번 했던 거 한 번 네. 줄였는데 그거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모임 갔을 때도 부담스러웠는데 네. 모임이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고 네. 네, 생필품도 사는데 좀 유연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과거에 드는데요. 민생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됐을 때 네. 그때 실제로 좀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도 그런 자료들이 예, 있습니까? 네. 들어오면 그래도 한 번 그 기분으로 가족들이 소비들이 좀 늘어나고. 기분 좋게 소고기도 네. 한 번 먹고 근데 지금 총무님이 네. 약간 지금 방송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 제가 그 방송용 아니고 실제 실질적 이야기 하셔도 네.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해가지고 그 총무님도 계시지만 회장님도 계시는데 이제 회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신 부분이 병아리 눈물만큼은 되긴 하죠라는 이 멘트가 머릿속에 떠나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것보단 낫지만. 네, 없는 것보다 네. 낫지만 아쉬움은 있다. 어느 면에서. 그리고 이것이 과연 확실한 대책, 역시나 확실한 대책은 아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네. 것 같아요. 네. 그 민생지원금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만 유철미 기자 네네네. 이것도 좀 짚어봤으면 싶어요. 지금 시군 단위에서도 개별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좀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중복 지급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역마다 서로 달라서 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고 좀 전체적 상황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아까 그 선한이 의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면 도민 180만 도민이 다 받는 건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각 시군에서 이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뭐 시민이나 군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결정한 곳이 5곳입니다.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각 시군별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지원 금액 액수도 조금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도민인데 왜 우리 지역은 안 줘? 막 내가 그런 생산자는 이제 이유로 난 그런 못 이제 받네? 불만들이 이런 거. 많죠. 이게 물론 이제 저는 완주 군민이기 본인은 때문에 받아. 네. 네, 저희 집은 90만 원을 받습니다. 새 식구. 뭐 민생 지원금 30만 못 받는 원씩. 지자체도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그런 건데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방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부럽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처럼 부러워요. 네. 대부분 도민들이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지금 정읍, 김제, 남원, 완주, 진안이 진안, 예. 지금 지급하겠다 이것을 네. 결정을 한 거고. 네, 맞습니다. 김제가 네. 무려 예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그때 당시 100만 원씩을 준 맞아요. 적이 100만 있어가지고 전국에서도 네. 주목받았는데 이번에는 50만 원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네. 다 전주 시민들이니까 제가 하나 정보를 드리면 제가 그 전주시 신년 기자회견 때 우범기 시장에게 민생 지원금 지급 계획 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물었어요? 오늘 네. 방송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우범기 시장이 전주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전주시가 다른 지자체와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돈 많지 네. 않나요, 전주시? 김제는 조금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네. 김제는 원래 100만 원을 2번 준다 그랬어요. 아, 네, 공약이 100만 원 2번이었는데 네. 이번에 100만 원, 50이 줄은 거야 100만 지금. 원을 언제 주지 하다는데 이번에 50만 원만 나오니까 이게 체감 효과가 아, 진짜. 그게 가구당이 아니고 지금 개인별로 10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일입니다. 네. 아니, 개인별로 지금 눈이 100만 원인데 커지셨어. 전주 시민은 근데 한 푼도 못 받아요? 네, 못 없어요. 받는다고 하네요. 네, 문전 추장님. 다른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갑자기 하는 거 뜨거워졌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 우선은 민감해. 전주시 경우 2022년 4월에 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그 예산이 무려 63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방채 발행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특별자치도가 거의 한 300억, 한 3천억 네. 정도 이야기가 나왔고 전국에서 7위 정도는 해요.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전주가 탑 1위입니다. 1,5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 어떻게 쓴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네, 궁금하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전주시는 이제 뭐 기자회견 때 같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 사랑 상품권으로 이야기하겠다, 지원하겠다, 예산 지원하겠다 1,2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희망 더 드림이라고 하는 이제 보증금에 대한 지원 확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관련해서 육성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일자리
일자리 확대 등 이런 걸로 자기네들은 민생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7월에 저희가 그 우범기 시장의 2년 평가를 했습니다. 네. 로또 대박 없고 예산 폭탄 없었다. 뭐 이런 얘기여서 외려 심각한 재정 위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시장이 사실은 공약으로 본인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로또 대박, 예산 폭탄.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겠다.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재정난이 조금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국가 매칭으로 같이 하는 예산도 없어가지고 사업을 좀 반납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인 거고 추경 예산에서 필요한 게 작년에요. 4천억 원 가량 됐었는데 그 비용이 불과 이제 200억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도 좀 시의회에서 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던 민생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지방의 재정으로 해야 되는 그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4년도에 전주시만 38개 사업을 미매칭했어요. 근데 거기에 전기 자동차 지원 사업, 재해안전지구 뭐 공사비 이런 게 그러니까 국도시비 내려오는 건 다 국도비 내려오면 그거 먼저 쓰고 매칭을 아예 못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한다더니. 근데 총 보니까 38개 되더라고. 근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가 10개가 넘지 않아요, 보통. 그리고 뭐 민원이 있거나 다른 문제 때문에 매매칭을 하거나 이러지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럼 왜냐면 수요조사를 이미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재정이 굉장히 불안전한 거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요. 전주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전주시 관계자 모시고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여기서 하고요. 민생지원 관련해서 하나만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인구 수가 한 52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주시랑 한 10만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김경일 파주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골든타임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특별구제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태가 어렵고 안 좋은 거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민생지원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단체장의 어떤 철학의 문제다. 그런 것도 좀 묻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민생지원금 뭐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실질적인 효과 문제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원하겠다는 지자체 중에 진안군도 들어가 있다는 걸 듣고 나서 좀 약간 놀랍기도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가장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가운데 하나거든요. 선거를 앞둔 선십성 행정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사랑 상품권 뭐 전주시가 1,200억 정도의 상품권 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철미 기자 지금 이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깎였죠.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지역화폐라고 하는데 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비용이 듭니다. 그 발행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손한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화폐라고 하는 이 그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역화폐 방식의 뭐 재난지원금을 예전에도 지급했고 지금도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 차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죠.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재명 브랜드 정책으로 이렇게 사실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 지원이 소득 지원이나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효과가 크다라고 도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가 주기차게 사실 주장해온 지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면 이런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정부 여당은 굉장히 반대를 하죠.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최근 발언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다 드러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살포하는 거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앞두고 표심을 살려고 하는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 측
반론들이 있는 거죠. 소득 지원 또 경제 활성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네. 하나 딱 근데 이건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아이러니한 게요. 네. 그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네. 사실은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론 비슷한 거면. 네. 근데 지난해 10월 경남 도민일보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여기에 경남도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역사랑 상품권 정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도 이때 같이 의견을 모았던 중앙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맞습니다. 소속 맞습니다. 단체장들은 지원해야 네. 된다. 자, 어쨌든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좀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손한희 의원. 네네. 네. 이 반대 논리를 방금 잠깐 소개를 받았는데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역화폐? 아니 사실 이게 고민되는 지점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계엄도 있었고 또 우리가 항공기 추락 사고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정말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5개 지자체는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민생안정지원금을 항목을 정의해서 그 입법 활동을 통해서 지금 그거를 만들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만 여기 있으니까 다 민주당 의원이 찬성하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이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나 민생안정지원금은 행안부 뭐 결과 보고서나 각종 연구 보고서에 실제 효과가 있다. 이게 다 증명이 됐었어요. 특히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코로나 때 지급을 했을 때는 최대 26%에서 36%까지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로 하면 민생안정지원금이죠. 그리고 또 이제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도 실제 대전 세종에서도 했던 걸 보면 이게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가 31% 정도 있다. 그리고 지역화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순소비 증대 효과가 26에서 29%가 있고 할인 혜택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추가 소비 유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쓰면서 훨씬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좀 달라요. 할인 페이백 금액이 네. 10%, 15%, 20%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쓰면서 실제 내가 조금 더 미뤄놨던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매장에서는 훨씬 힘이 되는 거죠. 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지금 맞아요. 조사 결과죠. 네. 네. 실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찬반 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혜순 총무님 네네. 상인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이런 이제 재난 지원금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지역 화폐도 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이런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늘어나다 보면 그 소비하는 입장에서 지역 상품권이 그래도 10% 할인돼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품권도 그 현금처럼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 이중으로 소비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하는데 더 많이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면은 나한테 이익이니까 네. 더 사용을 많이 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 오프라인 그 상가에서도 매출이 네. 증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지역 해요.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많이들 같은데. 다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그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 그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주변 상가들이 그냥 쭈루룩 나오고 학원비 결제도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그거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시장님. 그러니까 10% 네. 페이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큰 혜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자께서는 안 해보신 것 같아. 왜냐면 이 돼지까지 충전하는 날 있잖아요. 네. 새벽에 맞아요. 서버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네. 네. 오픈런 해야 돼요. 온라인 오픈런. 이게 지금 최근에 저희가 한번 어쨌든 했어요. 효과가 네. 있다는 이제 네. 전반적인 의견이신데 네. 짚어봐야 될 좀 문제들도 좀 있잖아요. 일단 하나는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지금 10% 할인 될 때 국비가
한 80% 정도가 국비 지원이었죠. 네, 네. 그럼 국비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이것을 그러니까요. 실행할 네, 맞아요. 수 있느냐 네. 이것 좀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없으면 보통 사업을 없애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산물 친환경 꾸러미 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이 없으니까 도가 사업을 없앴어요. 그래서 의회가 다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의회가 다시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했고 이제 그렇게 축소를 하거나 없애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지자체가 그 효과에 대해서 입증을 아니 정치인들도 다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였죠. 원래 초반에도 저희가 이게 국비 없어진거나 축소될 때 이게 지금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축소된 상황이었는데도 계속 의회는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도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이 윤정부에 너무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건 네. 국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굴러가던 진행되는 사업들이 다 다 사업 지역에서. 없고 지역에서 알아서 네. 해라 하면서 세수까지 이제 맞아요. 조금 내려오니까 정말 살림살이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저희가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체감 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들은 가장 많이 유지를 해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선 장기적 사업들은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미루고 우리가 당장 지금 내일 눈 뜨는 것도 어려운 이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수 같은 건데 저는 빨리 지급을 좀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거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네. 지역화폐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중앙정부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근데 같고 이렇게 어려운데 네. 지역이 잘 이렇게 굴러가는 것 자체가 이거 괜찮은 잘 굴러가는 건지 그게 지역 정치와 지역 단체장의 어떻게 되고 있는 능력 건지. 역할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네요. 네. 네. 저 그런가 하면 사용처 제한의 문제 잠깐 좀 김선 총무님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떤가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민생 안정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전통시장에게만 지나치게 좀 편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좀 함께 나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김선 총무님. 근데 일반 사람들은 온누리 상품권은 그냥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한다고 아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내가 이걸 사용할 때가 있어? 네, 괜히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돈이 유동성이 네.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용처가 많이 생기면 젊은 사람들도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 안 사잖아요. 요즘에 네. 그런 편이죠. 그 나이 드신 네. 분도 재래시장 가긴 하지만 날씨 네. 추운데,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처가 많으면 젊은 사람들도 일반 네.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젊은 사람 더 빠르잖아요. 네. 구매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빠른데 사용처가 있다고 하면은 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어디서나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해당 가게라든지 이런 네. 기업이 가입되어 있느냐. 네네. 지금 여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고. 네. 네. 그러면 특별히 뭐 사용처에 한계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네요. 가맹점이라고 네. 하잖아요. 가맹점. 가맹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요. 근데 오늘 상품 같은 거 들고 왔는데 어디에서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가맹점들 지자체에서 사용처가 많아져요. 단순히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네.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을 늘리는 거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이걸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안 하도록 좀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자, 지방자치단체 대책 또 중앙부 정부 차원의 비상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또 소상공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자구책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고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 전주시 골목상권 드림축제라고 하는 것이 열린다던데 이게 어떤 맞아요. 겁니까? 그 전주시에서 주최해서 지역의 전주의 그 상가 번영의 계획서를 받아가지고요 6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네, 작년에 저희 그 하가발전협의회에서 6개 업체 중 한 곳으로 선정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저희 하가발전협의회 그 주제는 전북 현대 후원의 거리 축제를 전북연대요. 네, 일단, 전북 현대, 네. 축제를 하였고 그 행사 목적으로는 골목 상권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하가발전협의회는 그 행사 기간을 다른 그
번영이와 다르게 한 달로 잡았어요. 한 달로 잡아서 할인 쿠폰을 그 미리 배포하여 행사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고요. 행사 때 또 그 하가지고 할인 업체 상가 음식을 포장을 해서 그 행사 때 오신 분들께 경품으로 또 나눠서 이제 드셔보시라고 네.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각 그 봉사 단체와 협약식을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협약식을 맺은 그 단체의 모임을 하가지구에서 각도로 저희가 또 유치해서 공모 상권을 살리도록 이렇게 도움을 아니 주고 한 달 있었어요. 내내 한 거면 진짜 오래 한 거예요. 저는 혁신동에서 한번 이런 거 저는 갔는데 막 뭐 가수가 노래하고 있고 이러길래 와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네. 그때 이틀인가 2박 3일 길었으면 아마 그 정도만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각 그 상가 번영회마다 다르더라고요. 계획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달로 잡아서 그럼 그렇게. 상당히 마음을 많이 쓰신 거예요. 그 근데 정도면. 업체들이 이제 협력이 있어야죠. 네. 이제 동의하에 그렇게 개최를 했었거든요. 하가지고 네. 주민들은 좋았겠네요. 저 때 당시. 총무님의 능력이 네. 중요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가지구 협의회뿐만 아니라 각 지구 이제 다 협의체 있어요. 차원에서도 네. 이런 네네. 다양한 자구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네. 네. 아 그리고 그 행사를 할 때 네. 저희 선한이 의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는데 네. 저희 그 계획서도 많이 하는데 많이 도움도 많이 갑자기 드렸어요. 칭찬. 갑자기 칭찬 타임. 아니 저두 짜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소연이 부탁했어 안 했어?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민원상담소 노동자 세 분 오늘 좀 이야기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네. 좀 마무리 말씀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죠. 짧게 하자면 오늘 윤석열 체포가 된 방송 시기여서 시점에서. 네. 지인이 딱 이 얘기 하더라고요. 체포 파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아, 상권에 그런 파티 활성화시킨 같은 건가요? 일들이 네. 좀 일어났으면 아이고야.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 우리가 IMF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다음에 이번에 비상계엄 때문에 일어났던 소비의 뭐 유축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또 당연히 환경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원금이 정확하게 가는 게 좋은 방법일 건가 그런 고민들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시도가 저는 또 필요하다고 또 보여집니다. 네. 네. 김노현 작가. 우리 저기 오늘 김수현 총무님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게 상인들이 자구책 마련할 정도면 본인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리고 나름대로 할인 혜택하고 본 가격에서 거기서 또 할인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활성화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들이 안 올 경우에는 그것까지 감수를 하고 사실은 이렇게 할인 혜택도 주고 하는 건데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약간 이런 소상공인분들이라는 이런 분들 생각했을 때 정말 지역에서 소비하는 어떤 그 소비자들의 생각 이런 것들 좀 많이 사람들한테 좀 확산이 돼서 좀 더 많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유철미 기자. 그 흔히 이제 돈맥 경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을 때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지금 딱 상황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처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도 체포됐고, 네, 그리고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테니까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제는 좀 닫았던 지갑을 열어달라. 이것도 궁금하긴 해. 어렵다 하니까 사실은 진짜 더 그래서 어려운 그래요. 느낌인 그러니까 것 경제는 같아요. 심리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위축돼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이제 지갑을 좀 열고 그래?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거시기도 좋은 회식을 빨리 준비해서 네, 파티를 그런 준비하도록 자, 합시다. 오늘 거시기 민생 경제 좀 살려주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수현 총무님 좀 오늘 나오셔서 말씀도 좀 듣고 말씀도 좀 하셨는데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돈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좀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또 지역민 많이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선한이 의원은 어깨가 참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무겁죠. 네.
네, 사실 체감 경기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예산이 좀 쓰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봐요.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느냐. 근데 우리 지역 경제 안에서 사실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이걸 회복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빨리 구제 대책 마련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꼭 지자체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좀 기업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들도 저희가 굉장히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역 내 기업들과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기 집행하고 이제 예산 조기 집행하고 외식업 관련해서는 좀 선결제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제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을 유예하거나 연장해서 조금이라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정책들 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분 모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시민들의 외침이 거셉니다. 그런데 정책의 변화와 지원이 없다면 가뜩이나 얼마 없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더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또 정치권 역시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시민들의 외침에 응답하는 정책과 정치 기대하면서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마무리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끝곡은요. 1998년 IMF 때 많이 불려졌던 노래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국민들 힘내라 하는 응원곡으로 불렸던 노래이기도 하죠. 상록수 2020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모두에게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좋다. 아가지구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돌보는 사람도
적극적인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내